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 가운데 일부를 포항제철 건설에 쓰기로 결정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선진국들이 선점하고 있는 세계 경제계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냉혹함을 한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갈 길이 너무도 멀었고 또 바빴습니다. 우리는 종합제철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목표는 대일 청구권 자금 전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이. 1969년 6월 경제수석 김학열이 부총리를 겸한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발탁된다. 종합제철소 프로젝트 추진 문제로 경질된 박충훈의 후임이었다. 김학열은 취임 직후 15명으로 구성된 종합제철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모은다. 너희 놈들의 선조나 자손 대대로 이와 같이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을 맡아서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야. 김학열은 경제기획원 장관실에 마련해둔 칠판에다가 큼지막하게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종합제철이었다. 종합제철!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성취를 시켜야 하며 너희 놈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만약 다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 버스값은 내가 줄 것이니까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해. 웃어? 지금 웃음이 나오나? 종합제철소를 건설하지 못하면 모두 다 죽는다는 각오로 하라고 내가 비를 토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웃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봐 박비서! 예. 여기 내 방 칠판 누가 주웠어? 네? 아, 네. 그 아침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지운 것 같습니다만. 그걸 지우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써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어떻게 하죠? 분필 어딨나 이거? 이것도 분필을 또 어디다 쳐놨어 이거? 부총리님, 분필 여기 있습니다. 김학열은 비서가 찾아준 분필을 받아주었다. 그리고는 칠판에다 다시 글씨를 쓰기 시작한다. 종합제철, 그리고 석유화학이었다. 이제부터 이거 지우지 마. 누구든 이거 지우는 놈은 내 아주 경을 칠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뭐? 포항 종합제철의 박태준 사장께서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경제기획원 장관직을 맡으셨습니다. 박태준, 그리고 김학열. 대한민국 경제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게 되는 두 거인이 마주 앉았다. 우리끼리 그런 의례적인 인사는 할 거 없고 어쨌든 각하께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해서 제철소를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소. 예. 대일 청구권 자금의 사용처는 한일 양국 간에 이미 결정되어서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황이라 시끄러울 소지가 많은 일이요. 네. 지금 남아있는 대일 청구권 자금이 한 8천만 달러가 되는데 일단 그건 동결시켜뒀소. 잘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일 청구권 자금을 종합제철소 건설 자금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내각을 설득해야 해요. 반드시. 그것도 오는 8월 26일 한일 강요회담 전에.
한일 강요회담에서 이 청구권 문제를 다루게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일본 내각의 마음을 돌려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일본 철강업자들이 기술 지원만 결정해준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그 불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리 박 사장이 맡아 해결하시오. 네? 일본 철강업자들을 만나가지고 기술 지원 문제를 매듭지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기획원의 정문도 차관보하고 일본 정재계 주요 인물들을 만나 청구권 자금 전용이 가능하도록 설득을 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태준 사장은 다시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일본 제철업자들은 물론이고 일본 내각 구성원들로부터 무난하게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야스오카 마사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야스오카는 일본 양묘학의 대가로 일본 우익의 사상적 거목이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우파이면서 친한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인물의 눈에 한국의 젊은 사업가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열정입니다. 순수한 열정. 그 아름다운 것을 야속하는 아마도 박태준 사장에게서 발견한 것인지 모르지요. 당시 일본에서 보여준 박태준의 행적은 거침이 없었다. 관련 기록이다. 야스오카는 박태준으로 하여금 기사 노부스케, 가야 오키노리, 치바 사부로, 이치마다 나오토 등의 정계 인물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또한 재계에서는 해외 경제협력기금 총재 다카스키 시니치, 경단련 회장 우에무라 코고로 등 주요 인사를 만나게 했다. 일본에서 이 인물들이 차지하는 무게와 권위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것이었다. 부록의 한국인이 연일 이들을 거침없이 만나고 다녔다면 누구나 쉽게 믿을 일은 아니었다. 박태준은 일본 요로의 주요 인사를 거침없이 만났으며 모든 일이 제대로 다 마무리되어 가는 듯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나선다. 그 인물은 일본 통상성 장관 오히라 마사요시였다. 오히라 마사요시. 오히라 마사요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 박태준, 그리고 일본 내각 설득에 나섰던 경제기획원 운영 차관보 정문도가 일본의 모처에서 마주 앉았다. 특히 오히라의 경우는 가늘게 실눈을 뜨고 상대편을 살피는데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속은 드러내지 않고 상대편을 살핀다. 그런 얘기구만. 한마디로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일단 만나보죠. 만나보면 설득할 방법이 생기겠죠. 일본 강요회의까지 앞으로 겨우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 일주일 안에 설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까다로운 인물이라. 박태준은 8월 22일에 있을 일본 강요회의 전까지 오히라를 만나 설득을 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었다. 박태준의 면담 요청에 오히라는 순순히 응해주었다.
일본식의 다도에 익숙하십니다. 어려서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나 역사에 익숙합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제가 한국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해서 제철 사업에 쓰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한국의 포항종합제철의 사장이라는 분이 이것 보시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어느 나라든 산업화 초기에는 농업 자립화가 우선입니다. 농업 자립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장 경제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비료 공장을 세우고 농기계 공장을 세워야 할 때지 제철 공장을 세울 때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비료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장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철이 아닙니까? 농기계 만드는 정도의 철은 수입해서도 충분하지 않소. 자꾸 종합제철소 하는데 도대체 그 많은 철을 생산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거요? 자동차를 만들고 선박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할 겁니다. 참 중공업 육성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한국 경제 규모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현실 가능한 꿈을 꾸셔야지. 박 사장께서는 어려서 일본에서 자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 일본 문화나 역사에 익숙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만 우리 일본이 언제 제철소를 세웠는지 아시오? 네. 모르시오? 일본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이 일본 철강 역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참. 오히라를 만나고 온 박태준은 참담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대일 청구권 자금은 농업과 어업에 지원돼야 한다는 오히라의 원칙은 너무도 확고했다. 그 원칙을 깰 만한 논리가 박태준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8월 22일, 일본 강요회의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박태준은 괴로웠다. 여보세요. 나 중앙정보부 김영욱 부장이요. 예. 그런데 일본에까지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습니까? 그래. 일본에서의 일은 잘 돼가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각하의 삼선을 가능케 하기 위한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비역 장성들한테 삼선 개헌 지지 성명서를 받고 있어요. 우리 박 사장께서도 당연히 서명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나한테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나중에 논의합시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다른 예비역 장성들은 모두 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데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역사의 역적으로 올라. 하여튼 나중에 얘기합시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가만. 김영욱이가 지금 뭐라고 했지? 너 이 행동이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 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록. 역사의 기록. 맞아. 그래. 그거야. 그거면 오희라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한순간 박태준에겐 섬광과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앞뒤 가릴 것 없이 그
그는 일본 정부 간행물 보관소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오히라를 설득할 만한 단서를 찾아낸다.